지금 이 순간 미국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이름이 충격과 경악의 탄성과 함께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 미국이 70년간 절대 불가침이라 여겨왔던 무기 패권의 영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근 국제 방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차세대 무기 경쟁. 이 경쟁을 분석하던 한 국제 방산 컨퍼런스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한 전직 미군 합참의장 그는 말합니다. 내가 평생 무시해왔던 그 나라의 무기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혼이 담긴 강철 심장이었다. 워싱턴 국방부를 뒤흔든 사건. 대체 그날 회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미국 관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세계 최고 무기 전문가들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진실. 그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일이 꿈만 같습니다. 2025년 9월 15일 프랑스 군사 전문 기자인 제가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목격했거든요. 바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방산 컨퍼런스에서 말이에요. 사실 저는 20년 넘게 유럽과 미국의 군사 기술을 취재해왔습니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이후 르몽드지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나토, 유럽연합의 주요 군사 정책들을 다뤄왔어요. 그동안 제가 본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서구 기술의 아류작을 만들거나 기존 무기 시스템을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초청장을 받았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한국의 독자 방산 기술 공개 및 실증이라는 제목 자체가 이례적이었거든요. 보통은 한미 공동 개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독자 기술이라는 표현을 쓴 것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컨퍼런스 일주일 전 저는 워싱턴에 미리 도착해서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펜타곤 주변의 싱크탱크들과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모두들 한국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피에르, 한국이 이번에 뭔가 큰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내부 정보로는 천궁2 미사일 시스템의 성능이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 한 명이 저에게 귀띔해준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언론인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봐야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 아닐까.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 좀. 이게 컨퍼런스 전날 밤까지의 제 생각이었거든요. 컨퍼런스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호텔 조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대표단을 보게 됐습니다. 5명 정도 되는 일행이었는데 그중 한 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 작은 금속 조각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계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강민중 국방부 방산수출본부장이셨고 그 금속 조각이 KF-21 전투기 시제품의 일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개발하신 그 전투기의 마지막 유품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억나요.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하늘을 날 거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강 본부장님이 나중에 들려주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1980년대부터 KF-X 사업에 참여하셨던 초기 개발진 중 한 분이셨대요. 당시만 해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그분은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컨퍼런스 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미국 측에서는 제이콥 마이어스 국방부, 군수 획득 차관을 비롯해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의 고위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탈레스, 독일의 라인메탈, 영국의 BAE 시스템즈 관계자들이 왔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평소 이런 컨퍼런스에서는 서로 인사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는데 이날은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이어스 차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로키드 마틴에서 30년간 근무한 뒤 국방부로 온 이 사람은 한국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마치 내가 감히 우리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는 식의 시선이었어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 마이어스 차관이 측근들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애들이 뭘 보여준다고 해도 결국 우리 기술의 조합일 뿐이야. 핵심 부품은 모두 우리 걸 쓰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레이더는 우리 레이시온 기술이고 미사일 유도 시스템도 우리 거죠. 그래. 오늘은 한국 애들이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자. 이런 대화를 들으니 오늘 컨퍼런스가 단순한 기술 발표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종의 기술 패권 경쟁의 장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컨퍼런스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의 일정을 간략히 소개한 뒤 먼저 마이어스 차관에게 발언권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이어스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근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이른바 독자 기술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방산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 독자적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는 잠시 한국 대표단 쪽을 힐끗 보더니 계속했어요. 특히 한국이 주장하는 소위 독자 기술이라는 것들. 과연 그것이 진짜 독자적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제공한 핵심 기술과 부품 없이는 한국 무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강 본부장님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아버지의 유품인 금속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마이어스 차관의 말을 듣고 계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우리 M1A1 에이브람스 전차의 화력 통제 시스템을 응용한 것이고 천궁2 미사일은 우리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변형입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도 우리 기술의 집합체에 불과해요. 마이어스 차관의 이런 발언에 유럽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들도 한국 기술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전 검증입니다. 한국 무기들이 과연 실제 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시험실에서 만든 데이터와 실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 강 본부장님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분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차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준비한 자료가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강 본부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먼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실전 검증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K9 자주포의 실전 운용 데이터부터 보시죠. 그러자 대형 스크린에 놀라운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K9 자주포가 폴란드에서 실제로 발사한 포탄 수가 무려 23,000발. 그리고 고장률은 단 0.1%였습니다. 이것은 폴란드군이 직접 작성한 운용 보고서입니다. 지난 1년간 K9 자주포의 실전 운용 결과예요. 총 23,000발을 발사했는데 단 한 번의 기계적 고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극한 기후에서의 성능입니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K9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화면에는 폴란드의 혹독한 겨울 훈련장에서 K9가 포를 발사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다른 무기들은 모두 얼어붙어 작동하지 않는데 K9만은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전장에서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K9는 단 한 번의 고장 없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마이어스 차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숫자에 어떻게든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핵심 기술의 출처예요. 한국이 만든다고 하는 그 포, 결국 우리 기술의 응용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강 본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실제 K9를 운용하고 있는 군인의 증언을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화상회의 화면이 켜지면서 한 명의 군인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군 하사 야누시 코발스키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제1기갑여단에서 K9 자주포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야누시 코발스키라고 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의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뒤로는 실제 K9 자주포가 보였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K9가 제 가족을 지켜줬다는 겁니다. 야누시 하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겨울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격이 있었을 때였어요. 우리 부대가 보유한 다른 자주포들은 모두 극저온으로 인해 작동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영하 43도까지 떨어진 날이었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K9만은 달랐어요. 다른 무기들이 모두 얼어붙었는데 K9는 여전히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어요.
야누시 하사가 화면 옆으로 비켜서자 K9 자주포의 내부가 보였어요. 각종 전자 장비들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모든 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K9는 벌써 1년 넘게 최전선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정비병들도 놀라워해요. 이렇게 안정적인 무기는 처음 본다고요. 그때 또 다른 폴란드군 병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저는 K9 정비병 토마시입니다. 20년간 독일제, 미국제 자주포들을 정비해왔는데 K9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은 처음 봐요. 토마시 정비병이 K9의 엔진룸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1년 넘게 혹독한 환경에서 운용됐는데도 부품 마모가 거의 없어요. 특히 유압 시스템과 전자 장비들의 내구성이 정말 뛰어나요. 이런 생생한 증언에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럽 대표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미국 측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스 차관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그건 재래식 무기 이야기고, 진짜 문제는 첨단 무기 시스템입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경우 말이에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한국 대표단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천궁2 미사일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실전 검증이 안 됐잖아요. 솔직히 종이호랑이 아닙니까? 이 말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천궁2 미사일은 한국의 가장 민감한 기술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실전에서 검증된 사례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강 본부장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마이어스 차관의 도발적인 발언에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종이호랑이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강 본부장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차관님께서 그렇게 의심하신다면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이에요. 뭐라고요? 마이어스 차관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천궁2의 실제 요격 시험을 생중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본부장님의 이 말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국가 기밀이지만 차관님이 그렇게 의심하신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겠어요. 오늘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5시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시험을 앞당기겠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순간 아수라장이 됐어요. 국가 최고 기밀 무기의 성능 시험을 생중계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마이어스 차관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분명히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가능합니다. 표적기는 실제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속도와 궤도로 비행할 것이고, 천궁2가 이를 요격하는 전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어요. 그때 유럽 대표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 그런 중요한 시험을 갑자기 공개한다는 게 안전상 문제는 없나요? 독일 라인메탈의 기술이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안전상 문제도 없고 기술 기밀도 필요한 부분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 본부장님이 자신 있게 답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궁2의 성능이 여러분의 예상과 어떤지 말이에요. 이때 또 다른 화상 연결이 이루어졌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수석 엔지니어 박철민 명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F-21 개발에도 참여하고 천궁2 시스템 개발에도 관여한 박철민입니다. 박 명장님의 뒤로는 거대한 공장이 보였어요. 각종 정밀 장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천궁2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궁2는 기존의 패트리어트나 S-400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설계됐어요. 박 명장님의 손에는 낡고 녹슨 공구들이 들려 있었어요. 이 공구들로 저희가 0.001mm 단위까지 깎아낸 부품들이 천궁2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요격 성공률이 20% 이상 높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천궁2의 레이더 시스템은 완전 독자 기술입니다. AESA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기존 시스템보다 30% 더 깁니다. 그리고 동시 추적 가능한 표적 수도 2배 이상 늘었어요. 이 설명에 미국 측 기술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AESA 레이더 기술은 미국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 중 하나였거든요. 또한 천궁2의 미사일 자체도 독자 개발입니다. 추진체부터 유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박 명장님이 화면 뒤로 돌아서자 천궁2 미사일의 제조 과정이 보였어요. 정밀한 기계들이 미세한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는데 그 정확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유도 시스템의 경우 복수의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는 다중 유도 방식을 채택했어요. 이로 인해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이어스 차관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런 기술들이 정말 독자적으로 개발된 건가요? 핵심 반도체나 소프트웨어는 어디서 가져온 건지 궁금하네요. 그의 질문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박 명장님은 오히려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야말로 저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박 명장님이 다른 화면을 켰어요. 그곳에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궁2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는 한국에서 설계하고 제조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군사용 특수 반도체를 별도로 개발해줬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게임 개발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서 만든 독자적인 시스템이에요. 실시간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기존 시스템보다 10배 이상 빨라요. 이 말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어요. 한국의 게임 기술과 군사 기술을 연결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신선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에서 실시간으로 수십 명의 플레이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을 응용했어요. 이를 통해 천궁2는 동시에 10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접근에 유럽 대표들이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게임 기술을 군사용으로 응용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프랑스 탈레스의 기술이사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런데 마이어스 차관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실전은 다른 문제잖아요. 시험실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실제 전장에서는 어떨지 모르는 거고. 그때였어요. 강 본부장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본부장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한국 시간으로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원래 5시에 예정된 시험을 1시간 앞당겨서 지금 즉시 실시하겠어요. 그러자 정말로 한국에서 실시간 영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충청남도 안흥시험장의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도 시험장의 모든 시설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거대한 레이더 안테나들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고 발사대에는 천궁2 미사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천궁2 미사일의 실제 요격 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표적은 북한의 화성 15호와 동일한 속도와 궤도로 비행하는 모의 탄도미사일입니다. 한국 측 시험 관제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표적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천궁2 시스템 대기 상태.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런 수준의 실시간 무기 시험 중계는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표적 미사일 발사. 화면 속에서 거대한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새벽 하늘을 가르며 빠르게 상승하는 표적의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로 포착됐어요. 표적 탐지. 고도 50km. 속도 마 12.3. 예상 탄착 지점까지 3분 20초. 천궁2 시스템이 표적을 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천궁2 시스템 활성화.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궁2 발사. 거대한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7초 후 요격 성공. 화면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표적 미사일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폭발의 잔해들이 하늘에서 불꽃처럼 흩어지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곧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몇몇 유럽 대표들은 박수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마이어스 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강 본부장님이 차분하게 답하시면서 다음 자료를 꺼내셨어요. 이제 천궁2의 진짜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속 요격 시험이에요. 그러자 화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시에 3개의 표적 미사일이 발사된 것입니다. 다중 표적 탐지. 첫 번째 표적 고도 60km, 두 번째 표적 고도 55km, 세 번째 표적 고도 40km.
천궁2 시스템이 동시에 3개의 표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다중 요격 미사일 발사. 놀랍게도 천궁2는 거의 동시에 3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3개의 미사일이 각각 다른 궤도로 날아가면서 표적들을 추적했어요. 첫 번째 표적 요격 성공. 두 번째 표적 요격 성공. 세 번째 표적 요격 성공. 연달아 3번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모든 표적이 완벽하게 요격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궁2의 진짜 능력입니다. 동시에 최대 8개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어요. 박 명장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욱 놀라운 사실인데 천궁2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전투기, 심지어 드론까지 요격할 수 있어요. 정말 다목적 방어 시스템이죠. 이때 마이어스 차관이 급하게 뭔가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본국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것 같았습니다. 잠깐, 이건 좀.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강 본부장님이 또 다른 자료를 꺼내셨어요. 차관님, 그런데 저희에게는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내부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 문서는 작년에 유출된 미국 싱크탱크의 기밀 해제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문서 제목이 화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 강화가 미국 패권에 미치는 위협 분석. 이 제목만으로도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문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강 본부장님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진정한 무기 독립을 달성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패권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상실은 불가피하다. 이 내용에 마이어스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디서 그런 문서를? 공개된 자료입니다. 차관님.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다음 내용이에요. 강 본부장님이 계속해서 읽었어요. 따라서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하여 기술 종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미국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차관님. 강 본부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이미 그런 견제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대거 화상으로 등장했어요. 2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KF-21 개발팀입니다. 그들의 뒤로는 최첨단 연구실과 개발 현장이 보였어요. 저희가 개발한 ASA 레이더의 성능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AN/APG-81보다 탐지 거리가 20% 더 깁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전자전 대응 능력도 훨씬 우수해요. 적의 재밍 신호를 역으로 추적해서 재밍 소스까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엔지니어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스텔스 코팅의 경우 레이더 반사 면적을 기존 전투기 대비 100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는 F-22나 F-35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설명에 유럽 대표단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입니까? 그럼 한국이 이제 미국 없이도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국 BAE 시스템즈 대표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희 기술을 우호국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에 마이어스 차관이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술 공유라니? 말 그대로입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됐어요. 강 본부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고 싶은 나라들과는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물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말이에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한 명의 통역관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그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통역관이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마이어스 차관과 다른 미국 관리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을 어떻게든 견제해야 해. 그들이 진짜 독립하면 우리 군수업체들이 큰일 나. 핵심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건 어때? 그럼 한국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 안 될 거야. 그래. 한국이 겁을 먹고 다시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야 해. 필요하다면 동맹국들한테도 압력을 넣어서 한국 무기 구매를 막을 수 있어. 이 녹음 내용에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유럽 대표들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마이어스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동맹국을 이런 식으로 견제한다는 건가요? 독일 대표가 격분해서 소리쳤어요.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독점을 위한 조작 아닙니까? 프랑스 대표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저건 오해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마이어스 차관이 당황해서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녹음 내용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때 강 본부장님이 침착하게 일어서면서 마지막 제안을 꺼내셨어요. 차관님, 그런데 저희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마이어스 차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의 길을 가는 건 어떨까요? 강 본부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저희는 미국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길 바랍니다. 그게 무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세대 무기 시스템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강 본부장님이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미국의 우주 기술을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방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한국의 게임 기술과 인공지능, 그리고 미국의 위성 기술을 융합하는 거죠. 이 제안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럽 대표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마이어스 차관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협력의 첫 단계로 33조 원 규모의 미래 방산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33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33조 원이요? 영국 대표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원하는 우호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강 본부장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우주 방어,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무기, 친환경 군사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참여국이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어요. 친환경 군사 기술이라니. 그게 뭐죠? 프랑스 대표가 궁금해했어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무인 정찰기,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전차, 바이오 연료로 운항하는 군함 등입니다. 미래 전쟁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으로 치러져야 해요.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모든 대표들이 감탄했어요.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민간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의료용 로봇, 재난 구조용 드론, 교육용 시뮬레이터 등으로 말이에요. 강 본부장님의 설명에 마이어스 차관이 한참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안을 들어보니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진지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주장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로 검증하고 싶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서 말이에요. 좋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강 본부장님이 흔쾌히 동의했어요. 다만 저희도 조건이 있습니다. 검증은 상호적이어야 해요. 미국의 기술도 함께 검증받는 거죠. 이 말에 마이어스 차관이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정한 제안이네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 역사적인 회의가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바로 그날 저녁, 미국 세대 방송사에서 한국의 천궁2 시험 성공을 속보로 보도했어요. CNN은 한국, 미사일 방어 기술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폭스뉴스는 아시아의 작은 용, 미국의 도전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방산기술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은 나토의 미래 방어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나토 사무총장의 이 발언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리고 일본과 호주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그동안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천궁2의 성능을 본 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도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의 천궁2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본 방위상의 이런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승격시키고 합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아니라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동반자다. 마이어스 차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이 말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지금
2025년 10월 현재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10개국에 수출됐고 천궁2 미사일도 5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추가로 K9 100대를 더 주문했어요. 야누시 하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군요. K9 덕분에 우리 부대의 전투력이 2배 이상 향상됐다. 이런 무기라면 몇 대든 더 갖고 싶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이런 평가는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더욱 놀라운 건 KF-21의 성과예요. 아직 양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8개국에서 도입 의향을 표명했거든요.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KF-21을 주력 전투기로 채택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KF-21은 F-35와 비슷한 성능의 가격은 절반이다. 우리 같은 나라에겐 최고의 선택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의 이런 평가는 동남아시아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이 모든 성공 뒤에 숨어있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박철민 명장님의 경우 사실 젊은 시절 독일에서 유학할 기회가 있었대요. 하지만 조국의 기술 독립을 위해 그 기회를 포기하고 한국에 남았다고 하더군요. 당시 주변에서 모두 말렸어요. 독일에 가면 더 좋은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기술을 만들고 싶었어요. 박 명장님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30년 동안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때로는 좌절도 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KF-21 개발팀의 젊은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대부분이 외국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한국에 남아서 연구를 계속했다고 해요. 구글이나 애플에서 일하면 연봉이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은 돈으로 살 수 없죠. 28살의 김소영 연구원이 한 말이에요. 특히 부모님께서 너무 자랑스러워하세요. 딸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진정한 자부심과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강민준 본부장님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KF-21 조각은 지금도 그분 책상 위에 놓여 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그 전투기가 정말로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말이에요. 강 본부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만든 비행기가 세계 하늘을 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꿈이 이뤄진 거죠. 이제 한국은 정말로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말이에요. 최근에는 K2 흑표 전차도 중동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전차의 성능은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사우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이런 평가는 중동 전체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형 차세대 전투함인 VFX도 동남아시아와 남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이지스 시스템과 버금가는 한국형 전투체계가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한국 군함의 전투체계는 최신 기술의 집약체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방어 시스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브라질 해군 참모총장의 이런 평가도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이런 성과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철학이었어요. 다른 무기 수출국들과 달리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매국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폴란드에 K9를 수출할 때 단순히 완제품만 팔지 않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했어요. 덕분에 폴란드도 자체적으로 방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됐죠.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고 한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이런 평가가 한국 방산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접근 방식 때문에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단순히 성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업그레이드까지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기술들도 주목받고 있어요. 특히 양자 레이더 기술과 인공지능, 무인 전투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한국의 양자 레이더는 기존 스텔스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는 항공 전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혁신적 기술이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이런 평가는 전 세계 방산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개발 중인 우주 방어 시스템도 관심의 초점이에요. 인공위성을 이용한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과 우주 기반 요격 체계는 미래 전쟁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우주 기술은 이미 미국과 러시아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군사용 위성 기술은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앞서고 있다. 유럽 우주청 관계자의 이런 평가도 주목할 만해요. 이제 한국은 정말로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70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기술 강국이 됐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성과가 한국인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더욱 감동적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과 기술로 이뤄낸 성과니까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겸손한 자세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기술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요. 박철민 명장님의 이런 말씀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책도 훌륭했어요. 단순히 무기를 수출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술 협력을 통해 상생하려는 자세를 보였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무기 판매가 아니라 평화 구축이다. 우리 기술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말씀이 한국 방산 정책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접근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강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려 하지 않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 말이에요. 그날 워싱턴 회의실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도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미국의 압박과 의심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의 길을 제시했거든요. 우리는 미국과 경쟁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고 싶다. 강민준 본부장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진 거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된 것이죠.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평화유지군 활동에 필요한 장비들을 한국에서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한국 무기는 성능도 좋지만 무엇보다 평화를 위한 기술이라는 점이 좋다. 가나 국방부 장관의 이런 평가는 한국 방산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이 보여줄 더 많은 놀라운 모습들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런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됐어요. 한국이 보여준 기적 같은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이런 성장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나라라도 꿈과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한국이 몸소 증명해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진 나라는 언제나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이 보여준 기술 개발의 과정도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외국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를 들어 게임 기술을 군사용으로 응용한다는 발상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접근한 결과가 바로 천궁2의 뛰어난 성능으로 이어진 거죠. 우리는 항상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거든요. 젊은 한국 엔지니어의 이런 말씀이 한국 기술 발전의 비결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연구 환경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이 결국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젊은 박사연구원이 한 말이에요.
이런 도전 정신과 혁신 문화야말로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또한 한국의 산학연 협력 시스템도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대학의 기초연구, 기업의 응용 기술, 정부 연구소의 실용화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예요.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카이스트 교수님의 이런 말씀에서 한국 연구 생태계의 특징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모든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 하나하나가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더욱 열심히 연구하게 돼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이런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인 것 같아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니까요.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정신으로 더 많은 혁신을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공 사례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한국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이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이 위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